제가 2월 14일이 생일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여성이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죠. 맞나요? 내가 오래돼가지고 연애 감각이 제가 세포가 없어져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요? 여자가 주는 거죠. 맞죠? 나는 그래도 연애 세포가 살았다가 없어졌는데 너는 아예 사귀질 않았군요 지금. 근데 와이프를 만나고 이제 나도 미국 문화를 잘 모르다가 미국에서는 실제 발렌타인데이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남자가 밥을 사주는 저녁을 사는 뭐 이런 날이래요. 근데 그 날이 와이프한테 나의 생일인 거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음력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음력. 음력이 영어로 뭐죠? 은하죠. 은하. 달이라는 형용사인데 이제 루나 캘린더를 이해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캘린더라는 것 자체가 솔라로 쓰고 있었잖아요. 그 서양은 원래 솔라로 쓰잖아요. 근데 이 솔라 말고 루나가 이 바다의 바닷물도 그렇고 바다의 그 민물선물도 그렇고 이 모든 농사에 관련된 날씨에 관련된 게 달에 하고 영향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양은 루나를 많이 쓰잖아요. 음력을. 근데 음력이니까 한 달만, 그러니까 너의 생일, 너의 태어난 해에 양력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2월 14일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나도 동의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가 태어난 해의 양력이, 나의 생일의 양력이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이면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날이죠. 근데 그날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는 나의 생일을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되게 싫어합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생일을 물어보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나자마자 저 생일이 언제세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 좀 가져가세요. 요거 4강, 요거 노트. 필기 노트입니다. 필기 노트인데 문제집을 꺼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과 필기라는 건 별개니까. 문제집 혹시 있으세요? 문제집의 26페이지가 이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 문을 열어준다는 소리죠. 한번 틀어보셨어요? 틀어볼까요? 26페이지. 이제 요지 주장이니까 선택지가 한글이에요. 혹시 문제집 없어요? 네. 왜? 스트 라이트를 주문 주문 자체를 안 했어요? 네. 문제. 그러면은 이 글을 읽고 이쪽 읽지 말고 한글 이쪽을 읽고 요지 주제문을 찾아보세요. topic sentence. 그러면 거의 그거를 한글로 해석하는 게 요지니까. 요지하고 주제문은 살짝 달라요. 혹시 요지와 주제문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이거예요. 요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글을 쓸 때 처음에 한 생각이 뭘까가 요지예요. 메인 아이디어. 그거 맞아요. 근데 안 이뻐서? 알았어요. 이쁜 거 가져와. 여기가 살짝 뭐 튀어나와 있어서. 다 그래요. 이게 얇으니까 찝으니까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걸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두드려서 쓰세요. 주제문을 잡아보세요. 주제문. 이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풀었을까요? 시간 좀 더 필요합니까? 선생님 주제문 혹시 잡았어요? 그런 거 같은데. 상중하 중에 어디에 있어요? 상중? 중상? 그러니까 위에 위, 맨 윗부분에 있어요? 맨 윗부분 아닌데 저쪽 윗부분은 하부분은 아니야. 첫 단어가 뭡니까? So 여러분 주제문과 요지 차이 알겠어요? 방금 수현이가 주제문을 so로 잡았죠? 맞아요. 주제문이에요. 근데 그 주제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글 안에 이 문장이 딱 나오는 것은 topic sentence인데 요지는 뭐냐면 이 글에 이 문장에 담겨있는 그 글쓴이의 생각이 뭘까요? 그러니까 요지라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 지문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제문이라는 것은 이 글 안에 딱 잡아서 우리가 이 몇 번째 줄 이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메인 아이디어는 그 주제문을 쓰기 위한 이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지금 수현이가 주제문을 잡은 게 이거죠. 이거죠. 네.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플랜이라는 건 미래잖아요.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caution이 무슨 말이죠? 주의, 경고죠. 그래서 우리 비상등이 영어로 뭐죠? 자동차 비상등. caution light라고 그러죠. emergency 아니에요. 그래서 caution인데 precaution이니까 미리 주는 거니까 예방책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예방책을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 등위접속사라는 게 해석을 할 때 이게 좀 어려워요. 등위접속사 혹시 뭔지 아세요? 등위접속사? 영어에는 접속사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위하고 종속하고 요 두 개예요. 등위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절과 주절 1과 주절 2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절이 두 개예요. 근데 종속절이라는 것은 종속절이라는 것은 이 종속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을 단어처럼 보는 겁니다. 주절이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종속절은 1 플러스 1이 1이에요. 등위 접속사는 1 플러스 1이 2예요. 여기는 한 문장, 얘는 두 문장, 주절이 두 문장 이렇게 봐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의 종류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7개죠. 이렇게 7개예요. 등위 접속사는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생략이 되게 잘 돼요. 생략. 앞에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시험 문제로도 내죠. 어법으로. 얘하고 얘. 병렬이라는 개념을 잡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면 뒤에 걸 빼버립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렇게 부정어가 있는 해석이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예방책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여기 not이 빠져있죠. do not이 빠져있죠. 이 등위 접속사 7개는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for, and, nor, but, or, yet, so인데 등위 접속사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병렬 구조. 이게 생략이 돼버린다. 생략을 시켜버리는 것은 영어에서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시든 상관없이 생략에 관련된 문법은 다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병렬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주어 빼버리는 거. 주어하고 접속사 없애버리는 거. 분사구문 시험에 나오죠. 생략. 관계대명사 겹치는 명사 빼버리죠. 관계부사 전치사 명사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생략에 관련된 것은 시험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예 for nor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nor 완전 부정 이거 외우셔요. 완전 부정 부분 부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완전 부정, 부분 부정. A도 B도 안 왔다. 영어로 해보세요. 이거 해석 어떻게 돼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이 짧은 5문장을 해석 못하면 혼나? 그건 아니야. 뭐라고 했을게요, 저거? 둘다 안 했다. 아, 진짜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아 그게 둘 다. 그게 그거예요? Neither of them came. 얘는 뭐예요, 해석? 둘 다. 그럼 이 위에 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안 왔어. 맞는 얘기예요. 위에 것은 해석을 해보면 이거 조심하세요. 해석할 때 이거 조심해라 얘들아. 둘 다 안 온 건 아니다. 두 번 했죠. 두 번 해석하죠. 부분 부정이죠. 얘는 부분만 쓴 거죠. 둘 다 안 온 건 아니다. 이렇게 both와 not이 붙으면 그렇게 해석하죠. neither는 둘 다 안 왔다죠. 이게 완전 부정이죠. 요 두 개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for는 접속사로 쓰면 뜻이 뭐예요? 이게 이 for가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일 때 뜻이 뭐예요? for. 한 명은 알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이무로. 때문에나 이무로라고 하죠. 뭐뭐 이무로. 이거 근데 비코스로 못 바꿉니다. 비코스로 바꾸면 접속사가 달라져 버립니다. 형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할 점은 등위 접속사는 문장의 맨 앞에 온다 안 나온다. 등위 접속사는 문장 맨 앞에 이런 식으로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등위 접속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은 그냥 연결사예요. 연결부사.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등위 접속사 해석하는 거 조금 조심하시기 바래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문장의 맨 앞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연결부사로 봐요. 부사로 봐요. 여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건 접속사 아니에요. 접속사는 동사가 두 개여야 되는데 앞에 문장은 마침표로 이미 끝났는데 쏘으로 시작하죠. 이게 접속사 아니에요. 그냥 부사예요. 부사. 연결사로 그냥. 그래서 우리는 계획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방책을 취하지도 않죠. 요거 잠깐만 보면 초부정사, 이 부정사라는 게 품사를 안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정해봐. 뭘로 해석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조금 드리면 precaution을 수식하나요? take를 수식하나요?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나요? 명사를 수식하나요? 뭘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 예방책을 채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되게 웃기죠. 우리가 prevent emergency from arising, prevent A from B, 그죠? 그래서 이걸 약간 주술처럼 해석하죠. 얘네가 A가 B 하는 것을 prevent, 막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약간 주술관계처럼 해석하죠. 이렇게 주술관계. 위급한 상황이 arising,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책을 취하지 않는다. 웃기잖아요, 말이. 막기 위해 예방책을 채우지 않는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사를 수식하는 것보다는 얘를 수식하면 좀 더 글이 좀 더 이뻐요. 해석이 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채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취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해석이 좀 더 깔끔하죠. 저는 그래서 이쪽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형용사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부사를 써도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거를 하기 위한 예방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형용사를 선호하는 편이고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요지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방책을 채우지도 않습니다. 라는 이글 전체는 문제점이죠. 여기는 문제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방책을 만들지 않으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쉽게 말하면 나쁘게 살지 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는 말은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바지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이렇게 써놓지 않았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나쁘게 살지 마를 만들지 않았죠. 선택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방책을 미리 준비하자 라고 써놨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여러분들 이 글의 화자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험생이 해결책을 제시하면 오답입니다. 이거 수험생 본인의 상상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면 오답으로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그러면 해석만 쫙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심 보캐블러리하고 해석하고 어법만 집어주고 끝낼게요. 요지는 끝났죠? 주제문이 나와버렸으니까. 이 문장에서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한 문장. 여러분들 이 문장 중에 제일 서술형으로 딱 쓸만한 거 하나만 딱 골라보세요. 한 문장만 내가 외워야 된다면 어떤 거 외우시고 싶으세요? 이 지문에서 지금 읽어보신 것 중에. 어떤 글이 머릿속에 탁 제일 많이 남습니까? 또 물어볼게요. 상중하. 맨 위에, 가운데, 아래. 어떤 글이 탁 제일 좋으세요? 하나만 외워야 된다. 맨 밑에 게 좋죠? 맨 밑에 거. 거의 나하고 생각이 동일하시네요. 명언이죠. 거의 명언. 거의 우리 속담처럼 명언처럼 돼 있죠. 이게. 그러면 순서도 조금 준비합시다. 여기 eventually부터 할게요. eventually가 무슨 말이에요? 이벤트가 무슨 말이에요? 사건이죠. 사건. 그러니까 사건의 결말은 이런 말이죠. 그 사건이 다 끝나면 여기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서의 find는 뭐라고 해석하실까요? 찾았다. 여기서의 find는 찾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결과라고 하죠. 결과.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된다. 알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알게 된다. 깨달다라는 개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find, 결과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고 여기 대신 이렇게 빠져있죠. 이게 목적격이죠. 이건 접속사입니다. 제가 초반에 용어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강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용어 정리를 막 해주진 않는데 초반에 용어 정리를 막 제가 좀 강요하는 편이에요. 지금 현재. 왜냐면 이걸 계속 들어서 1학년 때 용어를 끝내세요. 문법적인 용어를 지금 끝내버리는 게 나아요. 1학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럼 2학년, 3학년 가서 어법 공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접속사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목적격이라는 것 자체가 명사라는 뜻입니다. 명사절. 명사절 접속사.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뭘 알게 되냐면 그들이 must be satisfied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 Any fault in storm. Any fault in storm.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폭풍 속에서 어떤 항구든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유 살았으니 다행이다. 라는 말은 굳이 하면 궁여지책이에요. 저도 이 궁여지책 지금 한자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하지만 궁여지책이라는 게 뭐냐면 궁여지책에 관련된 속담이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언발의 오줌 싸기라는 말 혹시 아세요? 별로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그 당장 피하기 위해서 이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정착한다 이 말이에요. 포르트는 항구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냥 어느 항구나 막 대충 그죠?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급한 대로.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글을 보면서 영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세일러들이냐, 어떤 선원들이냐면 who select입니다. a port. 항구를 선택을 했는데 뭐 때문에 항구를 선택했느냐? Because they are driven이에요. 이끌려 갔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라이브를 한 게 아니라 여기 조심하세요. 자기가 드라이브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드라이브이면 능동적인 삶이죠. 만약에 드라이브를 했으면 능동적인 삶이죠. 능동적인 삶을 사는데 여기서는 능동적인 삶을 말한 게 아니라 수동적인 삶. 수동적인 삶이면 그죠? 즉 다시 말하면 계획 없는 전혀 계획이 없는 그냥 급한 대로 궁여지책 급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상 수동이 맞죠. 그 선원들이 그냥 driven to예요. 그냥 이끌려 갔어요. to it 이 항구로 그냥 이끌려 갔기 때문에 항구를 고른 그런 선원들은 하고 동사가 어디예요? 이 sailor의 동사는 sailors 이러한 선원들은 뭐 하게 됩니다? have scarcely one chance 한 번의 기회조차 scarcely가 뜻이 뭐예요? 부정어죠. 낯이 없는 부정어는 외우십시오. 낯이 없는 부정어 낯과 같은 낯의 뜻을 가진 부정어 그죠? 대표적인 게 hardly고 여기서 나와 있는 scarce 그죠?
scare bear where 그죠? scare bear where seldom 이렇게는 꼭 외워두세요. 여기다 이제 LOE만 붙이시면 다 보수하죠. 이렇게 쓰죠. 얘는 명사형까지 외우세요. 명사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결핍이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결핍. 부족. 없음. 없다라는 말이 scarcity로 나왔어요. 이 없다라는 표현의 동의어가 우리가 잘 쓰는 vacuum입니다. vacuum이 무슨 말이죠? 진공이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scarcely를 not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이런 son들은 have scarcely one chance. 한 번의 기회조차도 없죠. in a thousand of, in a dropping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 thousand of를 1000번에 한 번의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1000번의 기회들 중에 한 번도 기회가 없습니다. 뭐라는 1000번? 여기서는 여러분 수령형 용사 아닙니다. thousands of 수천 번에 이렇게 해석 안 해요. 여기서 그냥 1000번이에요. 1000번. 1000번 중에 하나. 근데 그 1000번이 뭐하는 1000번이냐면 drop anchor. 여기서 drop anchor는 뭘 의미하냐면 본인이 항구를 고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비유법이니까 능동적 삶이죠. 미리 준비, 미리 계획, 미리 계획할 수 있는 그 1000번 중에 한 번조차의 기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한 사람들은 are driven,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계획이 전혀 없이 산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운 anchor가 뭐죠? anchor. anchor는 닷이죠. 닷을 내리는 거죠. 즉 닷을 내린다는 것은 미리 계획을 해서 항구를 선택했다 이 뜻이죠. 그럴 기회조차 없습니다. in the right one. in the right one이니까 자기가 고른 올바른 것. 그죠? 올바른 항구에 닷을 내릴 기회조차 1000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의 기회조차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한글로만 보겠습니다. 한글 만들어 보세요. 네, 쌤. 네. 어떤 거예요? 아, 4강. gateway. 4강. 아니, 거기 책 펴도 돼요. 4강. 4강. 거기에 첫 번째 문제, 그거. 거기다 문제를 풀고 필기는 여기다 하시면 돼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게. 자, 여기 한글 한번 쪼개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영어를 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이걸 좋아하진 않았죠. 저도 처음부터 이걸 좋아하진 않았는데 문법을 보고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고 한글을 쪼개는 게 더 재밌어요. 영어를 쪼개는 거. 한번 쪼개볼까요? 이거 한번 쪼개보세요. 시작. 어떤 항구로 내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선원들은 얘가 주어져요. 동사 거의 가지지 못한다. have scarcely one chance. 한 번도 거의 가지지 못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주어 동사로 만들기가 어렵죠. 한 번을 가지기도 어렵다. 이게 목적어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고. 재밌지 않아요? 요거 이제 앞에 때문에
because they are driven. 내몰렸기 때문에 to it 어떤 항구로 because they are driven to it 그 항구로 밀렸기 때문에 이끌렸기 그냥 내몰렸기 때문에 그죠? 항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선원들이죠. 그래서 sailors who select죠. 고르는 사람들. 그죠? a port를 항구를 고른 사람들. Because they are driven to it. 이걸로 내몰렸기 때문에 고른 사람들은 그죠? 한 번의 기회도 거의 갖지지 못한다. 어떻게? Have scarcely one chance. 그럼 나머지는 뭐? 올바른 항구에 닻을 내릴 기회를 1000번 중에를 쓰면 되죠. One chance in a thousand. 이제 이 1000번이라는 것은 뭐 하는 1000번? 이거 하는 1000번. Of dropping anchor. 이해가셨어요? In a right one. 이제 올바른 항구에 닻을 내릴 기회조차도 없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면서 여기 넘어갈게요. 시작. 어떤 항구를 내몰리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선원. 시작. Sailors who select a port. 뭐였기 때문에? Because they are driven to it. 그죠? 이런 선원들은 한 번도 거의 가지지 못한다. 시작. Have scarcely one chance죠. 근데 그 one chance가 어떤 one chance예요? 1000번 중에 한 번이죠. In thousand이죠. 그죠? 그럼 그 1000번이 어떤 1000번이에요? Of 닻을 내릴 기회. Of dropping anchors죠. 올바른 항구에. In right one 있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여기 right one 이런 거를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오면 꽤나 어렵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에 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is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them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is이나 them은 무슨 대명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시대명사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항구라고 딱 찍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떠한 항구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떠한이라는 것은 원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승엽 선생님은 is 이러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도 배웠지만 한 문장에 선생님 2번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럼 하나는 지금 대명사로 바꿔야 돼요. 앞에 거 바꿀까, 뒤에 거 바꿀까? 뒤에 거 바꿔야 되죠. 그럼 대명사로 바꿀 때 얘를 지시대명사로 쓸까요? 이러이러한 사람. 지시대명사로 쓸까요? 아니면 부정대명사로 쓸까요? 아, 지시대명사예요? 이러한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이 정해진 거예요? 유승엽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을 뭘로 써야 돼요? 막 이시나 데미나 막 힘 이런 걸로 써야 안 써요? 못 쓰죠? 뭘로 써요? 일반화시킨 거죠. 그건 부정대명사로 써야 된다고요. one. 이러이러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쓴다고요. 아, 이 부정대명사가 좀 조금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자꾸 여러분들 숙제가 추가되는데 그냥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우리 3300제 부정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참고로 해야 될 거 아까 말한 부분부정 좀 외우세요. 제발 부분부정 좀 제대로 좀 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부정대명사 요거 해석만 간단하게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오늘 봄이가 나한테 천천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천천히 하고 있죠 지금. 왜 하고 딱 넘어가야 되는데
보면 이 정도 속도 오케이? 오케이. 아 요즘 제 딸이 이걸 배워가지고 오케이. 어제는 바나나 지금 막 요즘 막 애플 바나나 이거 하는데 바나나를 약간 맨날 이게 다 먹지 않고 꼭 막 바나나 하다가 절반만 먹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봉투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버려다 달래서 그걸 꺼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요. 저쪽을 그 카운터 탑 있죠. 그러니까 그 싱크대 쪽을 가리키면서 fresh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간단한 단어긴 한데 얘가 그제 어제 엄마랑 나랑 이제 내 와이프랑 나랑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와이프가 계속 이제 애가 예전에는 막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내 어린이집에서 배웠어요 이거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계속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자꾸 이 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왜냐면 이 이태원에 있는 그 어린이집이 되게 엄격하거든요. 외국인이 많으니까 외국인 자녀들이 많으니까 한 반에 혼혈아들이 한 두세 명씩은 꼭 있어요. 그냥 아예 외국인도 있고. 근데 외국인이 많으니까 한국어가 되게 엄격해요. 거기 이태원 어린이집은 되게 엄격한데 이제 엄마를 만날 때마다 이 단어를 한국어로 알려주세요라고 꼭 말하니까 와이프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하물며 뭣도 한국어로 가르치는 나한테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핑크가 한국어로 뭐냐요. 애기가 핑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색깔을 한국어로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또 받았대요. 핑크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핑크 그냥 쓰라고 했어요. 괜찮다. 우리나라에 블랙핑크가 있다.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걸그룹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 해서 어제 와이프가 이제 이건 뭐지? 막 이걸 배웠어요. 꼬마애가 막 하니까 와이프가 발음이 좀 서툴르죠. 아직 이게 영어에는 이 더블 바울이 없어요. 영어에는 더블 바울 이중 모음이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그래서 걔네들이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거 발음 안 돼요 잘. 이런 거 없어요 발음이. 그래서 벽 이런 발음이 조금 어렵나 봐요. 이 더블 바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바울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여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에는. 그래서 벽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벽인지 나는 알아먹겠어. 근데 얘기하다 계속 가르치는 거야. 벽. 이건 뭐지? 벽. 한 5번을 했는데 얘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wow 이랬어요. 그랬더니 wow 이러는 거예요 얘가. 한국어는 5번, 6번을 똑같은 단어를 말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팝송이 우리 그러니까 팝송이라는 거에 이런 거를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영어 발음은 되게 짧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애들이 따라하기가 쉬운가 봐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상황에서 잘했어요 라는 말을 그냥 굿잡 이 두 단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한국어를 캐치하는 것보다 영어를 캐치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관없거든요. 내가 어린이집을 데리러 가는 건 아니니까. 와이프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한국어를 좀 정확하게 집에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집에서 한국어를 어머니가 많이 안 쓰시면 용산구청 저희 집이 이제 이태원이니까 용산구청에 language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다문화 가정. 그거에 도움을 좀 받으래요. 2살짜리한테. 좀 심하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엄격해요 거기가.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어를 근데 그 선생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얘가 한국에서 살 거라면 한국어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아주 2살짜리한테 아주 엄격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살짜리 말하는 게 확실히 이제 3살 반, 그러니까 이제 담임이 걱정하는 것은 3살 반으로 가면 애들이 더 갈린대요. 대화가 되는 애와 안 되는 애가.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애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한국어를 빨리 배우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말마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애기는 와이프는 어린이집 데려갈 때보다 한국어 때문에 스트레스.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한국어로. 이런 거 좀 해석 좀 잘하세요. 얘는 원래 뒤에 있어야 될 랩니다. say to가 없어요. say something이에요. 이렇게. 그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야, 시간 많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실상 우리는 이미 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 착각이죠. 착각. 아이,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애긴데 어때? 그리고 나는 매니지를 할 거야. 매니지. 어떻게든 해낼 거야. 이 매니지라는 것이 관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겨우 해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manage to. 동사를 쓰면 그냥 겨우 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렴풋이, 어렵사리 해냈다. somehow or other라는 표현은 그냥 부사로 외우세요. somehow, 어떤 식으로든. how가 여기서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저런 방식으로든. 여기서는 이제 way가 빠진 거죠. other way. way를 이렇게 빼면 그러니까 somewhere, somehow, other how 이 말이에요. somehow or other how.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어떻게든 내가 manage to. 여기서 내가 해내다라고 했죠. 해내다. 겨우 해내다. 겨우겨우 해내다. 나는 어떻게든 해낼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것도 착각이죠. 뭐 하게 되면 when 이럴 때가 되면 the time comes for action. 그죠? 내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오면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오면 이 rather는 조금 해석을 조심하세요. 이 rather가 문장이 이렇게 맨 앞에나 그죠? 또는 이렇게 쌍콤마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오히려라고 해석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매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매우. We are rather proud예요. 그냥 우리는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거는 연결사죠. 연결 부사이고요. 얘는 그냥 부사로 We are rather proud. 우리는 매우 자랑스러워 여깁니다. 뭐에 대해? 우리의 이룰 수 있는 능력. Meet emergency. 여기서 meet은 만나다가 아니에요. 처리하다입니다. 처리하다. 우리가 meet이라는 게 만나다 말고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충족,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리하다라는 표현 중에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meet both ends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양쪽 끝을 처리하다, 만족시키다. 양쪽 끝이라는 게 뭐냐면 수입과 지출이죠. 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을 처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겨우 살다 이 말이에요. 겨우. 그러니까 수지타산을 맞추다. 수지타산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겨우 살다. 그러니까 먹고는 산다는 뜻이죠. meet both ends죠. 수입과 지출. 그죠? 이거를 맞춰내다라는 게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emergency, 그죠? 위급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죠. 이것도 착각이죠. So, 그래서 우리는 전혀 뭐를 안 합니까? 미래를 준비하지도 않고 예방책, 이거 할 수 있는 예방책을 전혀 세우지도 않아요. 이렇게 세우지도 않다가 나중에 결론이 안 좋은 결론이 났으니까 요지가 미리 준비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구문만 몇 개 하고 끝낼게요. 요 두 개는 구문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이시 나오는 거 두 개 이거 구문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It is too easy, it is too easy. 요 두 개 나오죠? 요 두 개를 공부를 좀 합시다. 구문으로.
또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눈에서 여러분 또 이 투투를 읽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과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뭐 익숙한 뜻으로 막 그냥 문장을 막 오역하지 마세요. 이 문장이 써여 있는 대로만 읽으세요. 본인의 생각을 막 투여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독해가 어려워져요.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야지 우리가 이 독해집을 빨리 이해하기 쉽죠. 자꾸 자기의 고정된 생각을 집어넣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세요. 막 투도 보지 말고 it is too easy가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to는 얘 to예요. 얘 to. 얘는 진짜 주어를 말하죠. 그래서 이 진짜 주어 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사람들이 쉽게 빠져요. 드리프트예요. 드리프트가 무슨 말이에요? 드리프트. 차가 드리프트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미끄러지는 느낌이에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드리프트. 표류하다. 표류합니다. through라는 것은 내내 이 말이죠. 학창 시절 내내 표류하고 있어요. 그러기가 너무 쉽다고요. 남들 다니니까 나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그래요. college도. 이거 하면서 자 이거를 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세요 하면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완전한 문장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을 그대로 바꿔보세요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분사나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쓰는 이유는 뭐다? 이거를 왜 쓴다? 이걸 왜 쓴다? 이유부터 알고 공부하세요. 이걸 왜 쓴다? 우리는 한 문장에는 동사를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 이 is라는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의 품사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절로 바꾸세요. 그러면 뭘 집어넣어주면? 접속사를 집어넣어주고 거기에 적절한 주어를 집어넣으면 이 준동사는 다시 살아납니다. 동사로. 무슨 뭐 이야기 같죠. 열쇠를 얻으면 다시 살아나. 약간 이런 접속사를 얻으면 동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꼭 이 말씀을 꼭 드렸죠. 명사가 생략되면 무슨 현상이 생긴다? 이게 1번이죠. 명사가 생략되면 무슨 현상이 생긴다? 관계대명사. 명사를 빼버리면 겹치는 대명사를 빼면 어떻게 된다? 그 문장이 형용사로 바뀌죠. 그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잖아요. 그럼 명사를 뺐다라는 말이 결국은 이 동사를 뭘로 바꾸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분사로, 형용사로 바꾸게끔 만들었던 거가 얘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1번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어부터 찾으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서 일반인 주어죠. 일반적인 사람을 주어로 잡았기 때문에 그 주어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주어죠. 동사가 주어일 때는 사람 주어는 어디다 집어넣죠? 동사가 주어일 때는 사람 주어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주어로 못 넣으니까 무슨 주어로 바꿔서 넣어요? 의미상의 주어로 바꿔서 넣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for people이죠. 일반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드리프트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인 주어니까 안 쓴 거예요. 안 써도 알잖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기 십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빠진 주어도 뭐예요? 일반인 주어 그냥 people이죠. 사람들. 그리고 이 분사를 동사로 살리면 뭐예요? 그냥 take. 그 다음에 접속사 while 이런 거 또는 as 이런 거 쓰면 되죠. 이거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3개가 나옵니다. taking, 그 다음에 following, electing, and going 이렇게 4개 나와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학창 시절을 표류하면서 지내요? 의미 없이 흘려보내다. 그냥 이게 표류하다.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거죠. 뭐 하면서?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y. 여기서는 study가 과목이죠. traditional 그냥 전통적이거나 관습적인 컨벤션 외우세요. 컨벤션은 회의입니다. 회의.
회의석상, 무슨 모임. 근데 컨벤셔널은 관습이에요. 전통적이거나 관습적인, 그러니까 옛날식 과목. 뭐 하는 that others take. 그냥 남들이 들으니까 나도 들어요. 그죠? 또는 following the line, the least residence니까 여기서의 line은 선을 따라가니까 어떤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이라고 해석하면 좋죠. least residence입니다. 저항이 가장 적은 방향. 쉽게 말하면 저항이 적다라는 것은 쉽다라는 뜻이죠. 쉬운 방향만 가요. 야, 인생 뭐 이렇게 고생해. 쉽게 하자. 그리고 뭐만 골라요? electing, 선택합니다. snap course라는 것은 snap은 원래 뭐예요? 손목만 꺾는 게 손목이죠. 그러니까 손목이 꺾을 정도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야,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얘네들은 snap이라는 손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손목만 까딱하면 되는 수업. 쉬운 거 어려운 거. 맨날 쉬운 것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고생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going with the crowd. crowd는 대중이니까 그냥 대세만 따라다녀요. 대세. 대세를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칼리지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간혹 선생님 영어 잘하고 싶어요 하면 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안 할래요. 그래요. 선생님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그래요. 네가 지금까지 귀찮아서 안 하던 거 다 하면 영어를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 영어를 어렸을 때는 대부분 귀찮아서 안 하면서 생긴 내 영어의 구멍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했던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문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펠링이 약해 안 써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귀찮아서 안 했던 것들을 차근차근씩 해나가면 영어가 늘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좋은 부분이 나오죠. It is too easy. 뭐 하는 게 너무 쉽다? Take a attitude. 자, 이러한 태도. 어떤 태도? 처음에는 I will get my education. 교육을 받을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거예요. 여기서는 학교. 그냥 뭐 학교는 다니라고 하니까 학교는 졸업장은 그냥 따지 뭐. 학교는 다닐 거고 develop myself. 그죠? 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교는 그냥 다닌 거예요. Get my education. 그리고 나면 여기 여러분들 and가 그 후에라는 뜻도 되게 많습니다. 그 후에서야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자기 개발을 할 거야. 아니 학교 다니면서 해. 근데 그때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졸업만 하고 나중에 좀 뭐 20살 때나 회사 들어갈 때쯤 되면 내 자기 개발, develop myself 하지 뭐. 그리고 나면 I will know. 그러면 나중에 알지 않겠어? Better. 뭐에 대해서? Know what입니다. 또 이렇게 한 줄 건너뛰었죠. What I am feeling. 내가 어디에 적절한지를 알지 않겠어? 교육을 다 받고 나보면 나중에 생각할게요. 귀찮은 것은 뒤로 미루는 거죠. 내가 what I am feeling. 내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To. 그죠? Do for a life work. 내가 평생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죠? 어디에 맞춰든지를 내가 좀 더 잘 알지 않겠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결론이 나온 거죠. 결과.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러니 우리 따라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drift. 우리는 표류하죠. being. 이거 하면서 되면서죠. 되면서 이거 외우세요. 딱 한 문제만 문법을 내야 된다면 전 이걸 내겠습니다. 여기서 딱 한 문제만 문법을 내야 된다면 being driven이니까 접속사는 뭡니까? while. 그 다음에 주어는 we. 동사는 are죠. 그러면 while we are driven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being이 되는 거죠. being만 남는 거죠. 얘 없애고 얘를 동사로 분사로 바꾼 거니까. 자, 뭐 되면서 이끌려 다니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뭐에 대해서? 바람에. 뭐라는 바람?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상황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딱 한 번만 강남역 같은데 새벽 6시에 한 번만 가보세요. 진짜로. 만약 기회가 있으면. 직장인들이 넥타이 있는 직장인들이 손 호호 불어가고 장갑 끼고 호호 불어가면서 줄 서서 공부해요. 학원 들어가려고. 돈 직장 다니면서 왜 할 것 같으세요? 그거 왜 할 것 같으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뭐 시험 문제도 아닌데. 직장인들이 공부를 왜 하는 것 같으세요? 토익, 터프 이런 거 왜 하는 것 같으세요? 결국에 돈을 벌려면 또는 승진을 하려면 뭔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느끼지가 않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돈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지금은 그렇죠. 근데 절실해지니까 내가 8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6시에 줄 서가지고 수업을 들어요. 파고다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직장인들이 아침 수업 듣습니다. 새벽 수업. 왜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나요? 회사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네가 책을 읽어? 그럴 시간 없어요. 네가 직장에서 책을 읽는데 돈을 줘?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회사가. 네가 네 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줘. 그런 데는 없죠. 그죠? 근데 자기가 더 나은 직장 또는 승진을 하려면 자기 능력으로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주말 학원도 되게 붐빕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끌려 다닌다고요. 상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빙이죠. 토스가 원래는 이렇게 던지다죠. 이렇게 토스 해주는 거죠. 그죠? 여기저기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about이 부사로 쓰이면 about이 전치사로 쓰이면 뭐뭇에 대해서입니다. 뭐뭇에 대해. 근데 부사로 쓰이면 여기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runabout. 아이들이 맨날 여러분 집에서 runabout 하죠.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By the waves of tradition and custom. 그죠? 전통과 관습이라는. 여러분들 custom이라는 이 관습은 어휘로 꼭 알아두세요. 이게 마지막 단어네요. 끝났네요 이제. 여러분들 공항에 딱 내리면 여러분들 리포트 쓰죠. 나 관세에 대해서 나 뭐 몇만 원 이상 뭐 물건 갖고 있다 없다 이거 쓰잖아요. 체크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한국어로가 편한데 와이프랑 앉아 있으면 꼭 영어를 줘요. 내가 영어가 그 정도로 원어민이 아닌데 그럼 한참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고민해야 되잖아. 한국어가 있으면 고민 없이 쓰는데 그 다음에 한국어로 돼 있어도 그런 법적 용어가 나오면 약간 겁나죠. 그래서 신중해지죠. 그래서 한국어로 나와도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돼요. 영어로 나오면 더 짜증나요. 근데 거기 보시면 꼭 이렇게 나와 있죠. Customs, Taxes and Customs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때는 또 관습 아닙니다. 뭐예요? 세관이에요. 세관. Customs. Customer 하면 뭐예요? 이건 소비자죠. 그래서 이것도 꼭 외워두세요. Customize가 무슨 말이에요? 주문 제작. 소비자에 맞추는 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또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주문 제작이에요. 대량 생산이에요. 이건 대량 생산 옷이에요. 주문 제작이라는 것은 맞춤식이라는 소리입니다. Customize. 가끔 스펠링을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코스메틱이 뭐예요? 코스메틱. 화장품이죠. 커스튬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비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끊겨요. 여기서. 커스튬이 뭐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커스튬. 그래서 이거는 무대 의상을 말합니다. 스펠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쉬었다가 감독님 꺼주세요.